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쿡카운티의 내년도 예산 그리고 시카고시의 내년도 예산이 어제 바로 같은 날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쿡카운티에서는 지난 여름에 큰 말썽을 빚었던 소다텍스 철폐 문제로 대규모 레이오프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크게 쏠렸었고, 또 시카고시에서는 매년 은퇴 공무원 연금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property tax 그리고 각종 fee 인상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연방이고 주고 시 카운티 모두 쓰는 돈이 우리 같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거버너 상원의원에게 우리가 큰 관심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시티나 카운티에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들의 손에 우리의 세금이 더 많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공공안전이라든가 공공보건, 복지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통과된 쿡카운티 그리고 시티 오브 시카고의 내년도 예산 그 통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쿡카운티 예산입니다. 쿡카운티는 전국에서 LA 카운티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카운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자그마치 52억 달러입니다. 어제 이 예산은 카운티 보ard 17명 전원이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지난 여름에 큰 말썽을 빚었던 소다텍스 소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토니 프랙윙클 카운티 프레지던트가 소다 음료 1안스당 1센트의 세금 부과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또 정치권의 반대로 이 세금안이 철폐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 정부가 시민들의 마시는 음료까지 통제를 하려 드느냐? 소다 음료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덜 마시게 하려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캔디는 어떻게 할 것이고 피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프렌치 프라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반감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형 음료수 회사들, 콕이라든가 펩시라든가 이런 막강한 회사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이 매상이 떨어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벌였습니다. 여하튼 소다 텍스는 철폐가 됐고, 당시에 프랙윙클이 소다 텍스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2억 달러인데 여기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럼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뭐 이런 레이오프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펴섰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를 놓고 막바지에 프레지던트와 보드 멤버들 사이에 협상이 벌어졌는데, 결국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현직 공무원들 한 321명을 레이오프, 감원을 한다. 그리고 지금 공백이 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1017명인데 이 자리는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뭐 쉽게 사기업으로 말하면 인건비를 줄이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감원 바람이 센 것이 셰리프 그리고 코트입니다. 법원 직원들의 그중에서도 중간 간부들이 제일 많이 레이오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뭐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행정 분야라는 것이 넓어지고 better service 이걸 다 원하니까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지 너무 방대하면은 놀고 먹는 사람이 있고 불효불급한 인원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특히 로컬 정부에는 선거운동 잘하는 공무원들, 논공행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래 보아왔는데 시티나 쿡카운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쿡카운티 페이롤에 보면은
총 인원이 22,190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고 연금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지만은 이 돈이 바로 22,190명의 봉급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현재 카운티 프레지던트가 2010년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17년이니까 7년 전보다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전체 카운티 공무원의 인원이 1,685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예산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 액수는 86억 달러, 쿡카운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 시티 카운슬의 투표 결과 47대 3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비교적 손쉽게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세금이라든가 피, 각종 요금 올리는 것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의원들의 결정이 좀 손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오를 예산들을 보면은 첫째로는 911 비상전화 요금입니다. 한 달에 한 라인당 한 1달러 10센트가 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버나 리프트 이런 그 승객 세금이 15센트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amusement tax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세인데 객석이 한 1,500석 이상이 되는 극장에서 공연하는 입장료 약 4센트의 추가 세금이 붙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시의 내년도 예산 통과가 손쉬운 그 이유가 이미 올릴 것은 다 올린 상태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프로퍼티 텍스도 올렸고 수도세, 하수도세도 이미 다 올렸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펜션을 위한 프로퍼티 텍스 인상액이 모두 5억 4,300만 달러나 됩니다. 바로 내년에만 올릴 분이 6,3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워터 텍스 그리고 수어 텍스 이것은 1,000갤런당 69센트에서 1달러 28센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세도 올라가고 하수도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계산을 하면은 1년에 일반 가구가 한 37달러 정도를 더 내도록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라마 매뉴얼이 시장이 되고 나서 7번째 예산안입니다. 이 사람이 시장으로 들어선 해가 2011년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2018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은 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저것 세금을 모두 합해서 보면은 일반 중간 가정 평균을 내보니까 2011년보다 내년에 가족당 세금이 약 1,813달러 정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라마메뉴 시장은 내년도 예산 인상 요청을 하면서 시의회에 한 말이 있습니다. Public Safety Plan이 있는데 이것을 지지해달라. 다시 말해서 공공안전계획이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경찰관을 한 1,000명 정도 더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Public Safety, 공공안전이 제1순위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 부응해서 세금을 올리고 경찰을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쿡카운티 선거 내년도에 있습니다. 현재 프레지던트의 지지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 스트로저 전 카운티 프레지던트인데 그의 도전의 변은 현 프레지던트의 세금에 대한 부정직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이 세일스 텍스를 1% 올렸었습니다. 그랬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프랙 윙클에게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프랙 윙클이 당시에 내가 들어서면은 이 1%의 세일스 텍스를 내리겠다 해놓고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유치고는 좀 아리송한 이유인데 텍스를 1% 올린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올린 1%의 텍스를 내리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아리송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쿡카운티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일스 텍스를 내는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11월 22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함대 소속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함재기 C2 수송기가 어제 항모로 귀환하던 중 오키나와 남서부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수송기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8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훈련에 참가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공화당 후보인 로이 무어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장기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피해 여성들이 무어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시아 순방이 끝나고 귀국한 뒤 무어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고 언론들은 국정 운영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과 시리아, 이란, 우크레인,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놓고 1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자주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날강도적 수단들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구체인 아이케아가 8명의 어린이 사망을 초래한 서랍장 2,900만 개를 재리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이케아의 말림 서랍장은 지난 2016년 6월 처음 판매되면서부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1차 리콜 조치가 취해졌으나 리콜 실적이 저조한 채 캘리포니아주에서 8번째로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자 재리콜을 결정한 것입니다. 연방소비자보호당국과 아이케아사는 리콜 대상 서랍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벽에 부착시키거나 아이케아 스토어에 반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970년대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하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소녀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데이비드 캐시디가 어제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은 캐시디가 플로리다주 폴트 로더데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8일 캐시디는 장기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었고 언론은 캐시디가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쿡카운티의 내년 예산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총 52억 달러. 카운티 이사회는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약 300명의 감원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소다텍스 철폐에 따른 2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메꾸기 위한 것입니다. 감원 대상은 주로 셰리프와 법원의 중간 간부들입니다. 시카고시도 어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86억 달러. 시카고시는 내년에 유흥세, 911세, 그리고 우버 등 교통 관련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이미 작년에 대규모 부동산세와 수도세, 하수도세 등을 올렸습니다. 인상된 부동산 세금의 내년도 납부 금액은 약 6,300만 달러, 전체 인상액은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에서 폭행을 당한 가족이 이 시설의 소유주를 제소했습니다. 익명의 제소 가족은 지난해 9월 그레이트 아메리카에서 여러 명의 10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제소자는 이 시설 측이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입니다. 내일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맥다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스테이 스트리트에서부터 북쪽으로 1마일 떨어진 랜돌프 스트리트까지 이어집니다. 맥다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80년 이상 전통을 가진 행사로 거대 풍선, 화려한 공연 등으로 유명하며 올해는 대형 로널드 맥다널 풍선을 필두로 행진이 시작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한층 더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9도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인 내일은 오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2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0도.
토요일 맑고 일부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6도입니다.